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공기가 건조하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마시면 좋은 차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추차는 비타민과 칼륨, 철분이 풍부해서 피로를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생강차는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미자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호흡기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국내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관련 전공을 만들고 전공 간의 벽도 허물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공 간의 경계를 허무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 창출 방식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데요. 주입식 교육과 경직된 전공학과 구조 등 과거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과 간, 지역 간, 나아가 세계 간의 경계와 벽을 허물며 융합을 매개로 한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교.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에 도전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학문적, 물리적 경계 없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대학은 해공 신익희 선생의 공동체 정신과 성곡 김성곤 선생의 실용주의 교육 철학을 이어받아 기업가 정신 DNA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핵심 가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학부와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AI 디자인학과와 미래 모빌리티학과 등 첨단 분야의 학과를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공 자율 선택제를 도입하고 미래융합대학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특히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시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졸업할 시점에서도 학생들이 새로운 전공을 선택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한편 전공 간 경계를 허물기 위해 융합형 수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데요. 대학교의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분야의 장점을 살려 미래자동차 전공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차량에 탑승하여 PC를 활용해 자동차를 제어해보는 학생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ICT 기술이 융합된 미래자동차 관련 실습을 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역량을 가진 인재로 양성한다고 합니다. 미래자동차는 각종 첨단 기술의 융합과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과목부터 비전공 학생들이 본인의 전문 분야에 응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 교과목까지 다양한 분야의 학생 역량을 고려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급 교과목은 비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자동차 기술 기반을 이해하고 본인의 전문 분야에 응용하고 융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중급 교과목은 이공계 학생들이 본 소속 학과에서 배우기 어려운 미래 자동차 분야 지식을 본 사업의 공동 교육 과정으로 배워서 첨단 분야로 진출 가능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급 교과목은 미래 자동차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친환경, 모빌리티 등 유망 기술 분야에 대한 심화 지식을 프로젝트나 연구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평소에 전기차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전공에서는 전기차를 비롯하여 자율주행 등등
미래차의 중요한 핵심들을 다양한 실습과 이론을 통해 배우고 있기에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융합 전공으로는 양자보안 차세대 통신 전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각자 자신의 이동통신 기지국을 만들어 스마트폰과 연결해보는 학생들. 개방형 무선 접속망 오픈랜 시스템 관련 실습 수업으로 이외에도 다양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이 짜여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양자보안 차세대 전공에서 커리큘럼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이 각 단계별로 기초 이론부터 실제 실무에 필요한 능력까지 키울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들어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자보안 차세대 통신 전공에서는 차세대 통신, 보안, 양자 분야를 통합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융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최소 학점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공의 진입 장벽을 낮추었으며 학생들에게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지원하고 성과별 장학금을 지급하여 전공 선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제조 기업과 협업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독일의 코딩 학교로 3개월간 파견되어 임베디드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 등 교육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대학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1년간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유수의 기업에서 업무 경험이 있는 멘토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학습함과 동시에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교수 연구, 교육 여건, 평판도, 취업률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해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는 선도대학으로 발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많은 대학에서 전공 간 장벽을 허무는 교육을 진행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길 기대해 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환 하면 근골격계 질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히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법을 연구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보내는데요. 이렇다 보니 어깨나 무릎, 허리 등 다양한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중년층 이상에서 주로 나타났던 디스크와 오십견 같은 질환이 이제는 젊은 층에서도 흔하게 발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통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근골격계 질환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는 곳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교육 현장. 전기신경치료의학 관련 학문의 발전과 연구, 그리고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학회에서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전기신경치료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데요. 예, 저희 학회는 1990년 안종기 물리치료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전기신경치료 관련 정규 교육을 시작했고요. 현재는 약 1,500명 이상의 물리치료사가 교육을 듣고 임상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그중에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학회는 기존의 편견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학회입니다. 현재는 전기신경치료에 대한 논문과 신의료기술 등록에 대해서 준비 중입니다. 전기신경 치료는 199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하게 병원에 사용되며 발전하고 있는 비수술 통증 조절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신경 치료의 기본 개념부터 치료 원리, 최신 연구 동향, 그리고 실제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종 제거 치료법이 있고요. 마취 기법 기반의 통증 조절 치료법,
그리고 통증 치료 후에도 남아있는 잔존통을 위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관련해서 능동적인 운동기법, 무통증 운동치료법이 있습니다. 부종 제거 치료법은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요. 능동적인 운동기법은 탄력을 잃은 근육을 전기자극으로 활성화시켜줍니다. 무통증 운동치료법은 오십견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데요.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 이러한 통증을 감소시킨 상황에서 가동 범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치료는 매우 어려운 치료법으로 숙련도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수강생끼리 돌아가면서 반복된 실습을 통해 평가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익히고 전문 강사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보완할 점을 확인하며 숙련도를 높여나간다고 합니다. 전기신경치료는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기신경치료의 생리학적인 기전이기도 하고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보통 다른 치료들을 보면은 기계적인 자극이 들어갈 경우에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자극이 들어가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신경치료는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에 환자가 견딜 수 있는 그 역치를 좀 높일 수가 있어서 환자가 아프지 않게 통증을 부담을 덜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할 때 환자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기계를 다루는 치료사의 섬세함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기신경치료는 현재 물리치료사와 소수의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정통 도수치료법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도수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기존 도수치료법은 환자의 기능과 균형을 정상화하는 치료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 염증성 통증과 근골격계 통증 조절에는 한계를 보이는데요. 전기신경치료는 도수치료법이 할 수 있는 치료의 범위들을 포함해 초기에 나타나는 염증성 통증, 근골격계 통증 조절도 가능합니다. 전기신경치료 시 주의사항으로는 고난도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숙련도가 높은 물리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 조율기를 사용하는 환자나 임신 중인 환자, 심장 질환자의 가슴 부위에는 이 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치료는 근육이나 힘줄, 인대 파열후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고 퇴행성 힘줄 파열의 자연회복 및 통증 호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허리와 목 통증 및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회전근개 파열에 의한 급성 통증과 족관절 염좌, 갈비뼈 통증에 이 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신경치료는 만성 관절증뿐만 아니라 관절의 급성 염증이나 조직재생에도 도움이 되는 특수 물리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해서 목, 어깨, 허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불편함을 느끼고 통증을 겪는 현대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전기신경치료 같은 근골격계 통증에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가르치며 통증, 기능 개선 전문 물리치료사를 양성해 나가길 바랍니다. 나만의 공간을 고급스럽게 꾸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간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가구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뛰어난 디자인의 고급 가구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가구 매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품 소비 트렌드는 그동안 패션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업계에서도 럭셔리 인테리어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주거와 공간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자신만의 인테리어를 위해 고품격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가구와 리빙 소품을 장만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가구 매장. 50년의 역사를 지닌 하이엔드 가구 수입 전문회사에서 2024년 4월에 오픈한 대규모의 멀티리빙 쇼룸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가구, 시스템 가구, 수입 가구 등 다양한 가구 분야 경험을 갖춘 전문 회사인데요. 현재 자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영업과 전문 시공, 그리고 서비스팀이 우수한 퀄리티의 좋은 상품, 좋은 디자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리 럭셔리 브랜드를 고객님들이 직접 경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유럽 브랜드 협업 체계와 10명의 이태리 출신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를 통해 이태리 전문 럭셔리 리빙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상 12층에 달하는 건물 전체를 이탈리아 리빙 멀티숍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층 공간의 주인공은 리빙 소품계의 독보적인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합니다. 1층에 전시된 브랜드는 굉장히 유명한 고급 가죽을 사용한 브랜드인데요. 고급 가죽 소재를 사용할 만큼 이태리의 오래된 전통과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핸드메이드 오브제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시된 가구 소품은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리빙 스타일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층은 이탈리아의 고급 욕실 가구 브랜드의 노하우를 모던한 디자인의 주방으로 확장해 새롭게 선보인 주방 시스템을 전시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한층 올라가면 주방을 예술품으로 변모시킨다는 평가를 받는 50년 전통의 이탈리아 주방 가구 브랜드에서 만든 가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상판과 측판 등 패널 두께를 슬림하게 만들고 내구성도 뛰어나 실용적인 명품 주방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6층과 7층은 패션과 예술의 도시인 밀라노를 기반으로 탄생한 이탈리아 주방 가구가 전시돼 있다는데요. 밀라노 도시 곳곳에 건축물과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으며 이탈리아 특유의 컬러감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6층과 7층에 전시되어 있는 브랜드는 패션의 컬러감과 질감을 주방에 집중한 첫 번째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하면 패션이 생각나는 것처럼 패션을 입힌 주방 가구로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기간이 긴 기존 수입 가구와는 달리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 고객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나아가고 있습니다. 8층은 이탈리아 3대 가구 회사 중 하나의 대표 브랜드 제품들로 꾸며진 공간이라는데요. 다양한 색상과 소재로 색다른 고급스러움을 표현했으며 우리나라 아파트나 빌라에 적합한 구조와 디자인을 갖춰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9층의 전시장을 꾸민 이 브랜드는 변환 건축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자인과 지속 가능한 품질을 선보이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인상적인 제품은 파이프 오르간을 모티브로 한 후드 시스템으로 반짝이는 조명과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까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한층 위로 올라가면 보이는 커다란 식탁 같은 경우에는 다루기 까다로운 천연 대리석과 원목 소재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식탁은 지중해 스타일의 미니멀리즘과 본질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11층에서는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인 브랜드의 가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드레스룸과 서재 등 실제 집을 옮긴 것처럼 꾸며져 있는데 특히 알루미늄과 유리 소재를 패브릭 소재와 결합해 이탈리아 디자인의 정수를 뽐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탈리아 브랜드들의 고급 가구 제품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층 갤러리에서 이탈리아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인 스카라 보톨로의 드로잉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고요. 12층은 커뮤니티 라운지로 생생한 라이브 공연 무대를 비롯해 와인펍과 영화 상영 등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공간으로서의 리빙 멀티숍은 단순히 가구를 전시하는 갤러리가 아닌 브랜드 고유의 본질과 가치를 고객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국내 수입 가구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앞으로 럭셔리한 리빙과 예술적 가치를 고객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부산에도 또 다른 컨셉을 통해 리빙 멀티숍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럭셔리한 주거 공간에 관심이 많다면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관과 복합문화 공간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리빙 멀티숍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발은 우리가 서 있을 때나 보행할 때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에 통증이 생긴다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적인 족부 질환인 족저근막염의 발생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체 가장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걷고 달리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활동하는 동안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펌프질해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도 한다는데요. 이렇듯 우리 몸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발이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다고 합니다. 발은 오랜 시간 몸 전체를 지탱하며 물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데요. 족부 질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족부 질환은 발에 생기는 병을 말하는데요. 족부 질환의 종류로는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족저근막염과 엄지발가락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는 무지외반증, 그리고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이 붓는 지간신경종 등이 있습니다. 족부 질환 가운데 흔히 발생하기 쉬운 것은 바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요. 족저근막염은 주로 뒤꿈치 부근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아치가 높은 요족이나 아치가 낮은 평발 등으로 인해 발 모양의 변형이 있는 경우, 장시간 서 있는 직업과 운동량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체중으로 발바닥 과도한 체중이 실린 경우, 밑창이 딱딱하거나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신는 경우 등이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됩니다. 보통 신체 검진을 통해 족저근막염을 진단할 수 있다는데요. 발 뒤꿈치뼈 전내측 종골 결절 부위에서 명확한 압통점이 느껴진다면 진단이 가능하고, 족저근막의 방향을 따라 발바닥에 전반적인 통증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체 검진 외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전형적인 족저근막염 양상이 아니거나 적절한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필요에 따라 방사선 검사나 근전도 검사를 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증상 초기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지만, 비수술적 치료를 꾸준히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데요. 기존의 족저근막염 수술은 피부를 약 4에서 5cm가량 절개한 후에 근막을 절제하여 늘려주는 유리술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신체 활동의 근간이 되는 발 부분을 수술하다 보니 상처가 회복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우며 절개 범위가 큰 만큼 회복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 바로 초소형 내시경 수술입니다. 초소형 내시경 수술 시 발바닥을 크게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 속도도 빠른 편이며 흉터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초소형 내시경 수술은 병변 부위에 약 1mm 직경의 초소형 내시경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근막에 생긴 염증을 제거하고 근막을 늘려준다고 하는데요. 내시경의 확대 기능을 이용해 고화질로 꼼꼼히 살펴보며 진행하기 때문에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술 시간이 짧은 편이며 부분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원하지 않고 수술 당일에 퇴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족저근막염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천천히 스스로 증상이 좋아지는 자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지기까지 약 6에서 18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무작정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합병증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족저근막염을 장시간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보행에 무리를 주어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 등에도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족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발바닥에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가볍게 여겨 방치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랍니다. 발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얇고 딱딱한 신발이나 하이힐 같은 신발은 피해야 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 하중이 발로 집중되지 않게 하고 족욕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발바닥의 피로를 풀어주거나 통증이 있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염은 증상 초기에 발바닥이 찌릿하는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증상을 방치하면
슬관절이나 고관절 통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과의 상담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수학을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수학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초를 튼튼히 하고 실력을 쌓아 응용할 수 있도록 1:1 맞춤 수업을 진행하는 수학학원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수학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는 과목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학생은 수학을 좋아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어렵다고 느껴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기본 개념부터 착실하게 다진 경우가 아니라면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학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본인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수학학원. 1:1 맞춤 수업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끌어올려주고 있다는데요. 강사진 모두 오랜 경험과 뛰어난 강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수업을 하는 게 아닌 학생들 개인마다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이끌어줘서 내신 시험에서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중고등 내신 대비의 경우 각 학교의 내신 기출들을 선생님들이 분석하여 각 학교에 맞는 자체 자료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또한 모의고사 기출 분석과 대치, 목동 지역의 내신 기출들을 분석하여 최근 내신 트렌드 및 고난이도 문제에 대비하고 학생들이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곳. 고등과정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만든 개념 교재를 시작으로 학생의 성취도에 따라 응용, 심화 교재를 정해 개인별 맞춤 수업을 한다는데요. 선생님이 저한테 맞춰서 진도를 나가주셔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을 마친 후에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제가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 배운 내용을 테스트를 통해서 복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수학은 학년이 더해갈수록 체감 난이도가 높아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는데요. 탁월한 공감력과 전문성 그리고 꼼꼼한 관리를 기반으로 한 1:1 맞춤 수업을 통해 수학 실력을 쌓는 건 어떨까요? 구본천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대학생 시절부터 수학 과외를 꾸준히 했었고 초등, 중등, 고등학생부터 특목고 재수생까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별로 맞춤식 수업 노하우가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캐치하고 보완하여 성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매년 좋은 결과로 인해 학부모님들께서 꾸준히 찾아주셔서 직접 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오픈한 지 5년 만에 8호점까지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모든 학생이 똑같은 내용의 수업을 받는 게 아닌 학교별, 학생 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 저희 학원의 차별점입니다. 수학을 이제 시작하려는 즉 공부한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부터 최상위권의 학생들까지 내신, 정시 대비 커리큘럼을 학생 맞춤식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교과 지식 외에도 전반적인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라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화를 내며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며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여 그 꿈에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꿈이 있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 목표를 이뤄내는 소중한 경험을 해보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도 누구나 인정하는 제대로 된 1:1 전문학원이 되는 것이 목표이며 매일매일 조금 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해 강사 모두 노력하고 성장하는 학원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갖고 있는 현대인의 필수품 하면 스마트폰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끊이지 않아서 관련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꾸준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스마트폰 판매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중년층까지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소자본 창업을 염두에 두는 예비 창업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계절이나 유행의 영향을 타지 않는 아이템 선정이 중요하며 마케팅 전략이나 본사의 지원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스마트폰 매장. 스마트폰 업계의 기준점이 되고자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개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인터넷 렌탈 상품 판매를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품들을 박리담회 전략으로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350개가 되는 판매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가능합니다. 시중의 대리점보다 약 3분의 1 이상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마진은 낮지만 찾는 사람이 많기에 수익이 높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 중심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한다는데요. 스마트폰 요금제나 결합 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도 꼼꼼하게 알려주며 시세표에 올라와 있는 가격 그대로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갔었던 대리점에서는 항상 복잡하고 어렵게만 구입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설명도 잘 해주시고 쉽게 잘 구입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러한 스마트폰 매장은 직원 없이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본사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점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본사의 독보적인 스마트폰 브랜딩이 가장 강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브랜딩을 위해 매년 1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가맹점주의 매출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10년간 쌓인 영업 판매 노하우를 점주에게 알려드리며 기본적인 3단 기술부터 개통 절차, 매장 운영, 마케팅 등 스마트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을 모두 교육해드립니다. 경기 불황에 따라 소자본 창업 아이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이라는 아이템에 소자본으로 가능하며 본사의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스마트폰 판매 프랜차이즈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경수 지부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한 배경이 뭘까요? 네, 저희 회사의 대표는 각종 사기가 판치는 통신업계의 염증을 느끼고 독자적인 노선을 개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갈망으로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장을 만들 수 있었던 노하우는 뭘까요? 네, 저희 회사는 박리담회라는 키워드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브랜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이며 객관적인 혜택이 없으면 고객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박리담회라는 본질 하나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 시에는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창업 비용은 사실 소자본뿐만 아니라 위탁 가맹을 통한 무자본으로도 가능합니다. 매출이 오르는 방법과 마케팅 인사이트는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걸 적용하는 사람은 현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기 전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창업을 스스로 진단해 보고 창업에 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업 판매 특성상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성격의 분들이 이 업에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2024년 한 해 동안은 200호점의 가맹점을 오픈하였습니다. 25년에는 1000호점이 목표이며 장기적으로 통신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오염이나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탈모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탈모로 인해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두피 색소요법을 진행하면서 관련 교육도 제공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중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잦은 스트레스나 영양 불균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도 탈모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여성들도 더 이상 탈모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는데요. 이에 따라 탈모 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탈모 커버 전문 업체.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선사해주기 위해 두피색소요법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두피색소요법 분야에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손재현 대표. 어떻게 두피색소요법을 진행하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1:1 맞춤 상담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후 두피 상태 분석과 고객의 직업군을 토대로 디자인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 후 3회에 걸쳐 두피색소요법을 진행한다는데요. 이 요법은 두피에 미세하게 색소를 주입하여 모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각적 착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탈모 부위를 자연스럽게 커버하거나 헤어라인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색소요법은 두피에 대한 이해도나 기술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받을 경우 색소 번짐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피색소요법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받아야만 합니다. 한편 손재현 대표는 두피색소요법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는데요. 두피의 구조와 색소의 원리, 그리고 기기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상담 노하우와 마케팅, 운영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실습 과정에서는 실제 기기와 색소를 사용해 두피색소요법 과정을 연습하고 두상, 직업군 등 다양한 고객 사례에 맞춘 맞춤형 디자인 기법을 익힌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가 뷰티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업종을 좀 찾아보다가 S&P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 수강을 한번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진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세심하게 노하우를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현재 뷰티학과에 재학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술 뷰티 관련 시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S&P 시술에 관련해서 알게 되었고 S&P 시술로 전문적으로 다른 원장님한테 직접 1:1로 수업 받다 보니까 질문할 게임도 있었고 S&P 시술이 더 잘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탈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두피색소요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곳에서 두피색소요법 교육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손재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업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업체는 두피색소요법을 전문으로 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체계적인 고객 관리를 통해 업계에서 신뢰받는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피색소요법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현재 두피색소요법의 교육 시장은 단순한 기술 전수와 피상적인 마케팅 교육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에 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보는 것과 같아 안타까움을 느껴 제가 직접 검증된 기술과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단순히 점을 찍는 기술이 아닌 두피 구조와 고객별 두피 타입을 정확히 이해해 부작용이 없도록 맞춤 진행을 제공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직 프리랜서 마케터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창업에 있어서 필요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수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의 교육은 단순 기술을 넘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두피색소요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아카데미를 통해 업계 수준을 높이고 해외로 진출해 한국의 두피색소요법을 알리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랜 시간 형사 사건을 해결해 온 전민규 변호사와 함께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토킹 처벌법이란 어떤 법인가요? 스토킹 처벌법 정확한 명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는 스토킹 행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이고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일어나든 제3자를 통해서 일어나든 그리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단 한 번이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4회 이메일을 전송하고 1회 방문하고 이런 경우에도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이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만 분명한 것은 매우 적은 횟수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잠정 조치가 있게 됩니다. 그 잠정 조치가 뭐냐 하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마라.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그런 만약에 접근하거나 연락하게 되면은 너를 잡아갈 수 있다.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이 잠정 조치라고 합니다. 그런 잠정 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그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스토킹 범죄를 당했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까? 통상 스토킹 범죄는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한 문자 메시지로 스토킹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당장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땐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문자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그 글을 삭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글을 보자마자 신속하게 그 글을 캡처를 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오프라인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박하게 벌어져서 사진 촬영 등 쉽지는 않겠지만 CCTV가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도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계속 이렇게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스토킹을 당할 때마다 메모를 해두는 습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우선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 제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합의를 봐주면은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에도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보면 얼마든지 처벌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정상에 많이 참작이 되기 때문에 큰 처벌 정도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사건 해결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 사건 해결 노하우는 의뢰인의 말을 꼼꼼하게 잘 듣는 것입니다. 단연코 똑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을지언정 똑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믿고 의뢰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처음이자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의뢰인이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의뢰인이 피해자라면은 피해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 의뢰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죄가 없다면 무죄를 밝혀내줘야 되고, 그 가해자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딱 그 죄만큼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것, 그것이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겨울 전용 신발을 찾게 되는데요.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죽 소재 신발은 눈에 젖은 상태로 방치하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그늘에서 건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헝겊에 구두약이나 우유를 묻혀 닦아주면 가죽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스웨이드 소재의 신발은 먼지가 잘 달라붙기 때문에 소를 이용해서 결대로 닦아주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고요. 신발장은 환기를 수시로 해서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